원자력 발전소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볼 때 이런 냉각탑 구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발전소에서는 이런 냉각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최종 열 제거원으로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탑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냉각탑은 주로 바다가 없는 국가나 내륙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사용합니다. 바닷물 대신에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때 냉각탑이 필요하죠. 이번 영상은 체코의 건설 예정인 APR-1000 모델을 통해서 냉각탑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 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을 합니다. 우라늄의 원자 핵에 중성자를 쏘아주면 핵이 분열하면서 두세 개의 중성자와 함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방출된 중성자는 계속해서 다른 우라늄을 분열시키는데 이 연쇄 반응에서 큰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로라는 거대한 열원이 있는데요. 원자로 안에는 많은 연료봉이 있는데 이 안에 우라늄이 들어있고 우라늄이 핵분열되면서 많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열이 원자로 안에 있는 물의 온도를 3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상승시킵니다. 뜨겁게 가열된 물은 증기 발생기로 보내집니다. 증기 발생기에는 수많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자로에서 데워진 물이 이 배관을 지나면서 열을 전달합니다. 배관 바깥쪽에 있는 물은 이 열을 받아서 계속 뜨거워지고 결국 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만들어진 고압의 증기는 배관을 따라 터빈으로 이동합니다. 증기는 터빈을 회전시키고 같은 축에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터빈을 돌리는 데 사용된 증기는 물로 응축시킨 후에 다시 증기 발생기로 보내서 재사용합니다. 이때 증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장치를 복수기라고 합니다. 복수기에는 찬물이 통과하는 배관들이 있는데요. 증기가 배관 사이를 통과하면서 열을 잃고 물로 응축됩니다. 배관을 통과한 냉각수는 증기로부터 열을 얻기 때문에 약 3도 정도 온도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에는 냉각수로 바닷물을 사용하는데요. 증기를 냉각시킨 후에 온도가 상승한 냉각수는 바다로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바닷물을 끌어와서 증기를 냉각시킵니다. 바다는 매우 넓기 때문에 사실상 냉각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사용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없는 국가나 내륙에 발전소를 지을 경우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비해서 그 양이 적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강물을 이용할 땐 한번 사용한 냉각수는 다시 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재사용합니다. 증기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사용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냉각수의 온도가 낮아야 증기가 물로 잘 응축되고 발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냉각수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바로 냉각탑입니다. 냉각탑은 높이가 100m 이상 되는 초대형 구조물로 안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밑에서 다시 차가운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는 굴뚝 효과를 이용합니다. 냉각탑은 가운데가 잘록한 형태인데 이것은 냉각탑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지탱하면서 동시에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을 가속시켜 냉각 효율을 높여주는 설계 방식입니다. 온도가 상승된 냉각수는 냉각탑 상부로 이동합니다. 그 후에 노즐을 통해서 물을 분사시키고 충전재를 이용해 넓게 퍼뜨리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은 냉각탑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점차 식어갑니다.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물에서 열을 얻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냉각탑 하부에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안쪽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면서 냉각탑 내부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공기가 순환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냉각수가 열을 잃는 과정에서 수분 일부가 열을 흡수해 증발하기 때문인데요. 이 수분은 냉각탑 위로 올라가 수증기로 연결되어 흰 연기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름과 비슷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분사된 냉각수 대부분은 온도를 잃고 냉각탑 아래에 위치한 수조로 모입니다.
수조에 모인 물은 순환수 펌프를 이용해 다시 목수기로 보내지고 터빈을 돌린 증기를 응축시키는데 재사용됩니다. 물을 식히는 과정에서 약 5%의 냉각수가 수증기로 증발하기 때문에 냉각수의 양은 점차 줄어듭니다. 부족해진 냉각수는 펌프를 이용해 강에서 끌어와 조금씩 보충합니다. 지금까지 냉각탑을 이용한 냉각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일 텐데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장치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로의 안전장치로는 핵 분열 반응을 멈추는 제어봉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제어봉이 원자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우라늄의 핵을 분열시키는 중성자를 모두 흡수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신속히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핵분열은 멈춰도 원자로에는 잔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식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상 냉각장치가 가동되어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장치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능동형 장치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도 작동하는 피동형 장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전 상황에서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피동형 안전 설비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APR-1000과 같은 최신형 원자로에도 피동형 장치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동형 보조급수 객통이 있습니다. 피동형 보조급수 객통은 증기 발생기로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기 발생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는 터빈을 돌리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고 발생 시 핵분열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해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피동형 보조급수 객통은 증기 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냉각 탱크의 배관으로 이동시켜 열 교환을 통해 물로 응축시킵니다. 응축된 물은 중력에 의해 내려가고 다시 증기 발생기로 들어갑니다. 이 물은 다시 원자로의 열을 빼앗아 증기로 변합니다. 증기는 다시 냉각장치로 이동해 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중력과 대류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없이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어 캐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원자로가 녹아내려서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코어 캐처는 원자로 아래 설치된 두꺼운 구조물로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용기를 뚫고 나왔을 때 핵연료가 바닥을 뚫고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전기 없이 수소를 미리 제거해 수소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와 여러 개의 비상 발전기, 배터리로 구성된 비상 전원 계통이 있고 여러 단계의 냉각제 주입 계통, 두 겹의 경납 건물 구조 등 많은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APR-1000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APR-1400의 설계를 바탕으로 출력을 1000MW급으로 조정하고 유럽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된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원전 최초로 유럽에 진출한 모델로 지리적으로 바다가 없는 체코에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한국 원전 기술이 처음으로 냉각탑 방식에 도전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향후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폴란드 등 다른 내륙 국가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원전 기술이 더 인정받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